네, 요즘 한국 경제 정말 어렵다는 말이 계속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체감 경기는 더 어렵고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한국도 기준금리를 25bp 내렸지만 오히려 금융권에서는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이자가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돈들이 부동산에 연끌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소비도 침체되고 있고요. 사람들이 갚을 여력조차 없어지면서 연체율 또한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스의 한 단면만 가져왔을 뿐인데 지금 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년 연속 2%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미국에 추월당했다. 그리고 기록적 저출산의 성장률이 앞으로 계속 꺾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된다는 기사도 있고요. 고령화 문제는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도 있지만 일부 조건에 한정된 사람들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기를 놓을 상황이 안 되는데 아기를 놓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렛츠고! 현재 지금 또 저출산 고령화에서 가장 또 심각한 게 베이비붐 세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이제 은퇴 시기입니다. 국가에서는 지금 연금과 고용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고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50, 60 세대인데 이 세대들도 지금 다시 재취업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연금이 풍족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 그리고 외환 보유고를 킹달러를 막는데 계속적으로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도 않고요. 곧 몇 년 앞으로 다가올 대규모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이것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왜냐? 부양해야 될 부모들이 늘어남에 따라 부모님들한테도 당연히 생활비를 지원해 드려야 되고 여유가 없고 팍팍하다 보면 아기 생각이 더욱더 안 나게 됩니다. 현재 한국 GDP 성장률을 한번 보시면 일단 2분기에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과연 3분기에는 어떻게 나올까? 그럼 이 앞에 성장률이 플러스일 때는 경기가 좋았냐? 절대 아니죠. 2%대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전부 다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를 살려서 끌어올린 수치일 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너스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럼 3분기 예상치는 어떻게 되냐? 3분기가 10월 24일 날 발표됩니다. 공교롭게 SK하이닉스 실적 나오는 날에 3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일단 예측은 플러스 0.5%로 그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진입하려고 하지만 절대 좋은 수치는 아니고요. 언제든지 마이너스로 다시 갈 수 있고 추세가 업앤다운 하면서 계속 하향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를 보면 좀 더 심각한데요. 전년 대비도 지속적으로 예측치조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1%대 또 마이너스 전년 대비도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이번 10월 24일 날 GDP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지만 이미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고 경기가 어렵다는 건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전월을 보면 이미 건설, 민간 소비,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가 7월 달에 마이너스 2%대로 감소했다가 8월 달에는 휴가철 특수에 힘입어서 살짝 상승했지만 소매 판매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 마이너스인 달이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별로 보면 좀 긴가민가 할 수 있으니까 좀 크게 보겠습니다. 소매 판매 전년 대비를 보면 이미 전년 대비 수치는요 마이너스를 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시기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지금 코로나 시기도 아닌데 코로나 시기와 비견될 만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소매 판매 침체는 22년부터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는데 정책 대출로 부동산 건설 경기 끌어올리면서 간간히 버텼고 그리고 킹달러로 인해 내수 경기 침체를 포기하고 수출에 몰빵하면서 겨우 버틴 수치입니다. 22년도부터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확실하게 소매 판매가 죽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잠깐 플러스가 나왔다고 해서 기뻐할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매달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매 경기가 완벽하게 죽었다는 거죠. 이렇게 내수 경기가 침체된 게 전 국민을 연끌시키면서 그 자금이 부동산에 다 묶여 있고 그리고 고금리 이자를 갚으면서 내 수중에 돈이 돌지 않으니까 소비가 돌아가지 않고 자영업자도 폐업 100만 시대가 됐고 악순환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도 꾸준하게 봐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출 호황인 것처럼 킹달러 수혜를 정말 누리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요. 그렇게 수출 경기가 좋다면 10년 전, 20년 전 무역 수지와 다르게 지금은 그 위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야 됩니다. 고인플레이션 시대에 무역 수지를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찍다가 이제 평균 수준, 10년 전, 20년 전 수준보다 못한 수준으로 회복되었을 뿐입니다.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올라가서 내수 경기가 살아났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효과를 누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건설 주문도 한번 보시면 참 참담합니다. 지금이 20년 코로나 터졌을 때보다 건설 경기가 더 안 좋습니다. 뉴스에서 맨날 정책대출 풀어서 부동산, 건설사 살리면서 그때만 잠깐 치솟고 결국 그 후 폭풍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건설 경기 살린 게 맞는지 묻고 싶네요. 결국 모든 빛은 서민들이 떠안으면서 경기는 더 악순환으로 안 좋아졌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나라가 따라 올리지 못했다는 점, 부동산 때문에요.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를 버티다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니까 따라서 바로 금리를 인하했다는 점. 한국은 항상 미국보다 금리가 높았었습니다. 그래야지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이탈할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지금 금리 내렸으니까 내수 경기 살아날 거고 다시 부동산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가 더 안 좋다는 걸 홍보했고 가계대출 관리해야 되는데 가계대출 증가를 또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부동산은 예고 없이 조이고 있죠. 한국 경제 정말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중립금리가 3%에서 3.25%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한국은 벌써 미국 중립금리에 도달해 있습니다. 경기를 선반영한다는 주식시장만 봐도 이미 한국 주식시장이 박살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점차 인하하지 않고 동결을 또 장시간 오래 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 큰 충격을 받겠죠. 그리고 미 대선도 11월 5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우리나라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일단 미군 방위비만 해도 걷어갈 것이고 전 세계에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도 관세를 매기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서 또 압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될 시기인지 아니면 현금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야 될 시기인지 판단해야겠죠. 확실한 건 앞으로 소비를 줄이면서 점점 돈을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 Why